자, 5월 11일 이후에 78번의 상한가. 그런데 저는 이게 아니라 더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래서 복잡해서 바꿨습니다. 10월 이후에 상한가 종목은 몇 개? 16종목이다. 금양, 저스템 이 두 종목이 포함되면서 결론적으로 이 금양이라는 종목은 10월 13일, 10월 28일에도 상상, 10월에만 두 번의 상한가, 두 번 다 1조 이상일 때 상한가. 그러면 13일날 상한가 놓치신 분들은 28일날 놓치면 안 되는 거였고, 13일날 상한가 내신 분들이라면 추가 수익 28일날 또 수익을 냈기 때문에 만약에 1억 계좌를 갖고 있었다? 금양은 10% 이상 안 드려요. 그러면 1,000만 원 들어가시는 거야. 1,000만 원의 상한가 한번 300만 원, 1,000만 원에 또 상한가 한번 300만 원, 600만 원이네. 아, 이번 달에만 금양에서 그냥 깔끔하게 600. 1억 계좌에 가지고 계셨다면은, 그죠? 6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주력으로 편입해 놓은 뭐 에코프로, 또 포스코, 케미칼, 여기서 뭐 40%까지 올라왔으니까 30%만 올랐다고 쳐도 15% 갖고 계셨다고 치면 450. 야, 그럼 그렇게 하면 1,000만 원이네. 와우. 수익을 계산을 하면서 살아보시자고요. 자, 금양은요. 9월 5일, 6일, 7일, 8일, 9월 5일 얼마? 12%, 11.9% 정확히는. 그 다음에 6일 얼마? 19%, 7일 얼마? 13%, 8일 얼마? 26%. 근데 8일에는 26% 오르고 꼬리를 달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양의 기준에 14,600원, 금양의 기준에 15,500원까지 라이브 방송 편입이 나갑니다. 문자 차이니. 그러고 나서 14,600원, 15,500원에 편입하신 분들 26,000원 전량 차익 실현. 고점이 21,000원대. 그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오면 1.5에서 3% 사이의 전량 차익 실현 끝. 차익 실현했는데 이렇게까지 10% 밀렸어요. 사요 안 사요? 우린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왜? 고점 대비 너무 밀리는 데다가 시간이 너무 늦은 데다가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랬더니 연휴 다음날 16,000원까지 깨져 내려가요. 그러더니 또 꼬리를 달아요. 결론은 16,000원 깨지고 내려갔지만 거기서 산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칼날을 왜 사? 돌릴 때. 왜? 우리는 26,000원에 차익 실현했잖아. 왜 돌릴 때 17,750원, 18,500원 얼마나 편하게 사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10%야. 신규 편입자 5% 사시고. 그러고 나서 19,250원인데 고점 대비해서 19,500원 대비해서 이렇게 밀려? 에이, 전량 차익 실현.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에이, 차익 실현. 거래가 원하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실리질 않네요. 그렇게 해서 9월달은 끝이 난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거래가 없어. 문자가 나가질 않았어. 뻥을 치면, 거짓말을 하면 계속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금양이요,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고요. 와, 이번에 콩고에 뭐 리튬 생산이요. 그럼 그 조건 때문에 금양을 들어간 거라면은 그 조건이 바뀌진 않잖아. 원통형 배터리 개발한 게 거짓말이라고 판명되는 게 아니니까. 또 콩고의 리튬 광산 MOU 체결은 본계약 체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평생 갖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19,000원대 차익 실현하고 16,000원까지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시장도 깨졌어. 그리고 나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는데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는 수급이 빵빵하게 들어오면서 만등을 주고 탄력을 줘. 근데 세비캠은 완전히 죽었어. 성일라이텍 완전히 죽었어. 죽었다는 건 거래대금이 안 나온다는 거야. 조정은 많이 받았는데 거래대금이 안 나와. 그러니까 반등이 안 나와. 코스모화 시가총액 1조 미만으로 깨져 내려가. 거래대금 죽었어. 반등이 없어.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40% 수익을 내는 거고, 그거 들어가서. 그러면 그 기준에 금양이 어떻게 돼? 교육 5%만 들어가 봅시다. 19,000원대 차익 실현했는데 20% 밑에서 꿈틀대네? 야, 요 녀석 봐라. 끼가 보통이 아니네. 요 놈의 끼를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거기에 5,800만 주니까 한 1조에 가까워. 1조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럼 우리가 원하는 딱 1조야.
3천억에서 올라왔네. 그 다 필요 없어. 포스코 케미칼은 안 올라왔나? 2020년대에 비해서 허벌나게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왔지? 그럼 걔는 괜찮고 얘는 안 돼? 선입견 다 버리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래서 16,500원, 16,900원. 왜? 2, 3% 추가 등락 범위에서 사기로 했으니까 맞잖아요. 살 수 있는 범위 아니에요. 손절 대비 다 가져가고 주력주는 손절을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안 잡아요. 그러고 나서 아쉽지만 그냥 요 자락에서 18,000원 뭐 조정받으면 18,300원 이런 데서 차익 실현하자. 평균 18,500원에 차익 실현했어. 그럼 또 10%네. 그것도 당일날. 이거 상한가 간 날 있나? 상한가 간 날. 10월 14일이면 상한가 간 날. 그러면 문자 나가기 전에 이미 라이브 방송에서는 더 저점에 삽니다. 왜? 거래가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개장초부터. 상한가 갈 정도면 개장초부터 막 터져요. 1조짜리면. 그렇게 해서 13일 수익, 17일 18,000원, 그리고 18,900원, 19,900원. 이해되세요? 17일, 18일에 18,000원, 그리고 2만원 사이에 계속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비중을 5%에서 10%로 올려요. 그죠? 올려서 단기 10%입니다. 19,300원, 18,900원, 19,200원, 2만원. 다시 또 19,900원까지 밀려 신규 편입자 편입. 기존 편입자는 18,000원에서 2만원 사이, 평균 19,000원 전후에서 편입이 된 거죠. 평균 단가가. 그러고 나서 10월 28일 19,700원 편입, 23,300원 편입, 평균 얼마? 2만원 편입. 얼마? 상한가 25,050원. 내가 10억 자산을 운영한다. 우리 방에 10억 이상 되시는 분 꽤 많아요. 응? 뭐 10억 운영한다. 그럼 10%면 얼마? 1억 들어가셨네? 1억 들어가셔가지고 하루에 25% 수익이면 얼마야? 2,500만 원이네. 1년치 회원이 한 방에 뽑히네. 그러면 10월 13일 날 상한가에서는 1년치 회비 뽑았다고 치면 10월 28일 날에는 여윳돈 수익이 크게 발생됐네. 그럼 앞으로 1년 냈으니까 공짜네. 이제 공짜가 아니라 부담이 없네. 장은 이렇게 좋은데 계속 수익 날 건데. 우리는 실적주와 정책주를 놓고 본다. 정책주는 미국 정책과 우리나라 정책이 있다. 우리나라 정책주에서는 방산을 본다. 미국 정책주에서는 친환경을 본다. 친환경의 전기차, 거기에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을 본다. 태양광에서는 OCM 필요 없고 이제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띄엄으로 보고 하나 솔루션을 본다. 왜? 매집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꽤 많은 2차 전지를 가지고 움직이다가 9월 중순 이후에 싹 다 정리,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정도를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 11월의 기준에서는요. 그건 또 바뀌겠지. 시장에 맞게. 그 7월 달에 두 번의 상한가, 10월 달에 두 번의 상한가. 이런 상한가 랠리를 7월, 그리고 8월, 또 9월, 10월까지 계속 잡아온 겁니다. 351% 오를 동안에 결코 그 변동성 나오는 수익을 결코 놓치질 않았어요. 351% 동안에 6,000원대에서부터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을 몇 번을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351%가 아니라 그 이상이지.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위험 고지를 해드립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사실상 검증 받아야 될 게 너무 많다. 1조 4천억짜리의 매출이 전년 기준에 2천억이다. 올해 뭐 많이 증가했다 할지라도 제한적이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그래서 해야 된다. 지금 랜덤워크 이론은 주가 예측 불가능하다. 이건 우리랑 맞지 않는 분석 방법이고요. 기본적 분석으로 검증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럼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급과 심리를 놓고 봐야 된다. 수급과 심리에서 시장에서는 7대3 분류를 하는데 우리는 수급 9, 심리 1을 본다. 그러면 수급이 9라고 했을 때 그 수급 범위의 기준에 금양이 메이저들의 매집이 있어요? 없죠. 금요일날 3% 가까이 외국인이 샀지만 공매도 대차 상환일 가능성도 있고요.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걸 아직까지는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서 분산으로 들어왔다기보다는 특정한 곳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사면 지분 신고를 해야 되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할 때 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싹 다 놓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 심리적인 면에서의 기준에 명분을 잡아준 내용이
7월 25일 날 또 7월 26일 날 상한가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2차 전지 원형형 2차 전지를 개발했다. 성공했다. 그 검증 누구한테 받았어? 입증 어떻게 할 거야? 상용화는 가능한가요? 삼성, SJ,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 그들을 능가할 수 있어요? 그들을 제치고 수주를 받아올 수 있나? 검증할 게 많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 모멘텀이 얼마나 먹힐지를. 그렇게 해서 상한가 2번 나왔는데 9월 달에 9월 5일, 6일, 7일, 8일 폭등 나올 때도 똑같은 내용 가지고 들이밀었단 말이에요. 응? 그러고 나서 10월 12일에는 리튬 광산 MOU야. 계약도 아니야. MOU 계약을 MOU를 체결한 거야. 그래서 조회 공시 요구 나오니까 제가 판단할 때 꼬리를 이빨 감싸 마른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조회 공시 요구 나올 걸 뻔히 알면 그걸 하지 말고 처음부터 공시를 했어야지. 근데 공시는 자칫 잘못하면 벌점을 맞아요. 그래서 보도자를 뿌린 거겠죠. 그랬더니 금융당국이 상한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야 니들 이거 뭐 계약하는 거 뭐야? 수지 타산이 맞으면 계약할 거고요. 뭐 별거 같으면 안 할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그게? 응? 상한가 갈 정도로 그냥 뜨끈뜨끈하게 보도자료를 내놓고 윤 정도는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되잖아. 왜 13일날 상한가 수익을 잡아먹었으니까. 세 가지 부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금양 무조건 대박입니다. 사세요. 그럼 얘기했잖아. 얘가 월요일날 고점 찍고 내려와도 차익 실현을 못해요. 금요일날 상한가 찍고 내려왔는데도 차익 실현을 못해. 그럼 되겠냐고. 밑도 끝도 없이 대박이라 그러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아주 못돼 먹는 것들이지. 그런 친구들 때문에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깡통 차고 다 나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 사지 말래. 거품이래. 검증도 안 됐대. 나쁜 사람이지 그 사람도. 왜 수익을 낼 종목에 수익을 못 내게 하냐고. 네이버 카카오하고 얘가 다른 게 뭐 있어요? 프리미엄이 높다. 똑같이 프리미엄 높은. 다만 규모가 다를 뿐이지. 응? LNF나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규모가 다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이거 쓰레기예요. 매매하면 안 돼. 이건 아니지. 그럼 자기가 쓰레기인 거지.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응? 신풍제약이 정점에서 차익 실현만 잘할 수 있다면 효자지. 걔가 왜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무조건 사세요. 걔네들 때문에 완전히 개인 투자자가 다 깡통차게 됐는데 걔네들은 아직도 방송 나와서 그 마케팅을 또 하고 있단 말이야. 대박 나셨죠? 맨날 대박 났대. 적절하게 위험고지 해드리고 적절하게 기준 잡아드리고 금양은 공시 내용이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없어요. 사실은 주가가 350% 오를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야. 첫 번째로 신규 시설 투자 확대 부분 정정 공시 26일 날 나온 거 이건 뭐 의미 없어요. 일단 어찌됐건 시장이 밋밋했어. 반영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리튬 광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10월 13일 날 상한가 갔죠. 그 이후에 조정받았어요. 물론 또 상한가 같지만 뭐 확정된 내용이나 이런 게 사실은 없어요. 주가에는요. 많이 반영됐지. 저평가 아니지 지금. 세 번째는요. 전환사채 800만 주 전환했다는 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왜? 지들이 몰라. 응?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환 물량 4,960만 주짜리 종목이에요. 얘가. 이게 지금 개인들이 560만 주 떠났다 외국인이 이제 170만 주 대사긴 했지만은 800만 주는 외국인이 때린 물량 중에 기준이 아니라 전환 물량에서 쏟아진 거고요. 4,970만 주짜리 5,800만 주가 됐으니 어찌됐건 위험 관리는 해야 된다. 그건 말씀드려야죠. 희한하게 저 800만 주가 8월 달에 유입되는 과정에 원통형 배터리부터 해서 그런 내용들을 불거뜨리고 거래를 터뜨려가면서 추가 강세를 줬단 말이야. 펀더멘털 대비. 응? 그러더니 또 새로운 걸 창출해 갖고 와. 리튬에 대해서 창출해 온 거죠.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의 실질적인 내용은 중국산 원재료를 못 쓰게 하니까 북미 쪽이나 또 다른 쪽에서 원재료를 구해갖고 와야 된다. 그것만 구해오면 대박이다. 그건 누구나가 아는 사실인데 그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박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원활해져요.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지나고 나면은 조금 원활해질 걸로 봐요. 시장은 초강세로 전환될 걸로 봅니다.
중간 선거 때문에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복합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시장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유화 정책으로.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때 어떻게든 승기를 잡으려고, 원래는 민주당이 그렇게 대외적으로 강경하지 않아요. 강달러를 가져간다든가 중국과의 마찰을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든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표를 얻기 위한 제스처가 있죠. 그게 끝나면 굉장히 완화될 거고,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겁니다. 응? 아니, 공화당 정부 때 걸프전 이라크전이 나는 거고, 공화당 정부 때 어디 감히 아들 부시가 그랬나요? 어디 감히 북한 동포들한테, 물론 동포 전체가 아닌 정치인한테 얘기한 거죠. 객관적으로 따지면 정치인이지 뭐. 악의 축이 뭡니까? 악의 축이. 우리나라 민족이잖아, 한민족. 물론 동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를 얘기하는 거지만, 악의 축을, 이게 어디 감히. 그런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건 이제 보수, 미국의 공화당 정부의 기준이 되는 거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간선거 앞두고 인플레이션도 너무 가팔랐고 지지율도 좀 낮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표를 가꾸기 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많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 금양의 경우가 그런 흐름 속에서 이슈를 만들어 간 거죠. 중국발, 미국발 악재, 중국에 대한 견제 규제,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금양이 빠르게 제초를 잘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잠시만요. 지금 스트리밍이 원활치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냥 냅두면 해소가 되려나요? 냅두면 해소가 되려나? 어찌됐건 잠시만요. 저도 한번 눌러봐야지 뭐. 원활한 스트리밍이 수신되지 않고 있다. 나오는데? 나오죠?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 금양 부분의 이슈 부분들이 금양의 시세를 이끌어냈다. 그 이끌어내는 쪽에 메이저의 역할도 진행이 됐다. 외국계에서 어찌됐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한 매수를 줬으니까, 그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분산돼서 들어온 거면은 더 좋은데, 특정 창구에서 들어온 거면은 연속성을 뭐 기대하기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상한가를 안착을 안 시킨 걸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3% 수준을 사면서 안착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더 산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온다? 그 물량을 정리하려면요, 시간이, 뭐 주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량 정리하면 수익이 날까? 손실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물량을 정리하려면 그렇다고 지분 신고를 해? 중장기로 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금양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1,500만 주, 월요일날 최소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월요일날 미국장이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이어서 드디어 미국장이 2%를 넘깁니다. 미국장이 다우 나스닥이 2%를 넘겨. 월요일장 어떻게 될까? 2% 넘기는데 하이닉스는 바보마냥, 또 기술주들은 바보마냥 못 움직일까? 그럼 IT 대형주 이런 쪽에서 초강세를 띄워주게 되면, 그럼 금양이 오히려 눌려질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금양까지도 초폭등이 나왔어요. 초폭등이. 이게 기회다라고 해서 잡아 끌어올려준 쪽이. 결론적으로 월요일날 윤정도와 함께 하셔야 이런저런 기준을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리고 결론은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냐, 그거 하나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 나와준다면 추세 강화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어? 지금 애플이 지금 뭐 8% 폭등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존닷컴은 10%가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테슬라가 급락이 나왔다가 확 돌렸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4%대, AMD가 5.93, 하이닉스 만만세. 농담이 아니라 지금 너무 좋아.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뭐 토요일 날 강연을 끝나고 막 그냥 눈누난나 하고 그냥 맛있는 밥 먹어가면서 소주도 한잔 해야지 뭐. 응? 이렇게 행복해야 돼요. 계좌가 빵빵하고 수익 나고 있으니까 행복하잖아. 응? 빨리 합류하시라고. 그러니까 금양의 경우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성은 돋보인다 할지라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에 굉장히 이제 좀 조심조심해서 대처를 하자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충분히 저는 그런 말할 자격 된다고 보고, 왜 우리는 상한가 수익 다 잡아내면서 얘기할 거 하니까. 그죠? 그리고 윤정도 말 꼭 들으세요. 여기에 세뇌당해가지고 마지막에 차익 실현 못하시면 안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 얼마인가요? 목표 주가는 지금 이 상태에서 기술적인 목표 주가뿐이 설정을 못해요. 근데 그 기술적인 목표 주가가 월봉에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7,000원이 나왔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그러니까 10% 정도가 일단 목표 주가야. 근데 이 종목을 들어가서 저는요 욕심 없어요. 한 5% 10%만 내면 좋겠어요. 거짓말쟁이들 확 그냥 막 그냥 상한가 한번 나도 먹어보겠다고 이 자락에 들어간 거냐, 이 지수에, 이 주가에. 이거 지금 사도 돼요? 그러면 이걸 사도 된다고 한 녀석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거요 콩고에서요 계약해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계약하고 오면은 그게 폭등을 하고 보장이 있어? 재료 노출로 두들겨 패면 어떻게 할 거야? 무조건 윤정도 따라오세요. 1,500만 주의 양봉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월요일날 방송에서 무방에 오시면 다 해드립니다. 무방에서 개뿔 뭘 다 해드려. 그럼 VVIP는 돈 내고 그냥 하는 분들은 그 바보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적절하게 여러분들께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적절하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쁜 국대님이 7월 25일 날 금양 VI 그게 10시 반이라는 거야. 2시 반에 금양 상한가 4시간 만에 상한가 한 거예요. 이걸 왜 편입을 못했냐고. 8월 4일 날 압박님 수익 났는데 왜 못하셨냐고. 피조님 거 대박입니다. 응? 나는 진짜 피조님 서울에 계시면 강연에 오셨으면 하는데, 수원에 또 결혼식장 가신대. 강연에 오시면 윤정도 그냥 한 방에 그냥 VVIP 오시라고 해서 수익을 내드릴 텐데 말이야. 잘 보세요. 신입회원 가입 후에 대단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금양, 성일하이텍 대단했고요. 근데 그나마 성일하이텍은 정리해서 없으시더라고. 왜? 우린 9월 중순에 다 정리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코스모 화학을 갖고 계셔. 하나 진짜 참. 우리는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2차 전지 집중하면서 방사는 10%에서 비중을 채워갖고 있는데, 방사를 종목마다 다 해서 43%를 채우셨어. 아니, 내가 포트폴리오 전체 구성까지 라이브 방송에서 1대 다수의 기준에서 자, 교육 들어갑니다. 종목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싹 정리하고 우리 주력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10월 달에만 지금 초대박 수익이 나 있어야 돼. 20억이시니까 10월 달에만 20억이시니까 최소 5%에서 10% 수익 났다 그러면 1억에서 2억이 수익 나 있어야 돼. 농담이 아니라 계좌 수익이. 우리 계좌 수익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계좌 수익이 오픈되어 있는 계좌 수익이 1.9야. 1.9? 1.9인데 어떻게 5%냐고? 말씀드린 금양의 2번의 상한가라든가 이런 수익 포함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고점 차익 실현 재편입한 거 그런 거 차익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금양 같은 경우에는 8시 47분이니까 9월 6일 날 19% 오른 날 와 대박입니다 하신 거예요. 근데 올리신 날도 13% 올랐다고. 그리고 9월 8일 26% 올랐다고. 그리고 전량 차익 실현했다고. 그런데 혼자서 문자도 못 받으시는 카톡방에 계세요. 같은 윤정도 서비스지만. 근데 거기서는 간단한 매매 사인만 나가는데,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시잖아요. 응? 그럼 VVIP 방으로 오셔가지고 시간 되실 때 들어오셔서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든 PC로 들어오시든 오셔가지고 이거 10월 28일 날 금양 매수했 나왔는데 이거
지난 9월처럼 대박 주려나? 이거 뭐 어떻게 매매를 지금 해도 돼요? 내가 좀 늦게 들어왔고 지금 한 7%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대답을 해드릴 거 아니야, 윤정도가. 그렇게 해서 금양 가지고 그럼 그 7% 올랐을 때 추가 급등 나서 20% 수익 내서 20억 자산에 10% 들어가서 2억에서 20% 수익 내서 4천만 원 수익이면 2년치 결제 금액이 나오는데 그 결제하기가 싫으신 거야. 아까운 거야. 그래서 혼자 계시면 금양에서 수익을 낼 수 있나. 또 엉뚱한 종목 갖고 계신 거 수요일 날 다 정리해서 주력으로 채우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땐 정리 안 했을 거야. 안 된다고요. 제발 좀. 결론적으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다 나갔다.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다 나갔다 뭐야. 입으로 떠넘겨 드려도 못하잖아요. 오늘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오픈 채팅방에도 계속 올려드렸어. VI입니다. 또 2차 VI입니다. 계속 올려드렸어. 매매 몇 명이나 하셨냐고. 5,000명 정도가 3개의 방에 3,000명 4,000명 정도가 3개의 방에 지금 계시고 무료 문자 회원도 2만 명이 계셨는데 몇 명이나 뭐 어떻게 하셨냐고. 남들 이 금양 가지고 보세요. 아까 7월 25일부터 해서 이렇게 수익을 10월 13일에 상한가 가는 날도 이렇게 수익을 다 잡아내시고 28일 날 21% 수익 22% 수익 이걸 다 잡아내시고 이 수익을 냈는데 왜 뭐 하시고 계시냐고. 와 답답해. 리스트 차원에서의 위험고진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7월 25일부터 진짜 설정할 수 있었나 매수할 수 있었나 여러분 스스로 매수하는 거 말고 그러면 전문가가 뭐 하려고 필요해. 그럼 그냥 문자방에만 계셔도 되고 카톡방에만 계셔도 돼요. 매매가 원활하시면. 근데 수익이 안 났다고 자꾸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VV로 오시라고. 7월 25, 26 자 7월 25, 26 상한가를 갔는데 그러면 매매의 기준은 뭡니까? 변동성 매매라는 것은 뭐예요?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이 나와야만 변동성이 강화된다. 무슨 얘기냐면 거래대금 최상이 20위 안에 들어오려면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은 터져야 20위 전후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7월 22일이 금요일이고요. 25, 26일이 월화입니다. 22일 날 20위 안에 들어온 게 860억 분이 안 돼. 근데 1,000억을 넘기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억 넘기는 종목 위주로 보셔라. 그 당시 기준에 1,000억 넘기는 종목 중에 변동 나온 거 바이오니아. 현대 로템. 얘는 뭐 시가총액이 어떻게 했어요? 시가총액이 24,400원이면 곱하기 현대 로템 주식 몇 주? 1억 900만 주. 그럼 1억 1천만 주 잡으면 얼마? 2조 7천억. 주식 수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농담해로. 2조 7천억에 거래대금 7천억 터지면서 20% 올랐다고 2조 7천억짜리가 이런 데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거래대금 1위까지 올라온 이런 종목에서 금양 오늘 거래대금 3위라고. 소형주도 매매하고 싶어요. 바이오니아 매매하고 싶어요. 거래대금 2천억씩 터지는 이런 기준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1,000억을 넘겨야 됩니다. 그럼 금양에 상한가 들어가는 날 거래대금 1,000억을 넘겼느냐? 넘겼죠. 우리는 9시 반, 10시, 11시 이런 기준점이 있어요. 거래대금의 기준점이. 1,000억이 9시 10분에 10% 터져야 되고 100억이죠. 그러니까 9시 반에 20% 200억 터져야 되고 1,000억의 기준을 잡을 때 1,000억 이상을 잡아도 되고 세 번째 거래대금 10시까지 해서 30% 300억 터져야 되고 양봉이에요. 양봉. 나머지 시간대 마찬가지 11시까지 35% 12시까지 40% 기준 거래량에. 그럼 금양이 1,000억만 터졌어? 28일날 거래대금 3인데 더 많이 터졌죠. 더 많이 터진 거래량의 80% 혹은 가장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그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 그럼 1,000억 이상일 수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25일 날은 놓쳤다고 칩시다. 25일 날 예쁜 공대님이 10시 반에 올린 그 시간에만 들어갔어도 6,200원 15% 수익인데 놓쳤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이 금양에 대해서 2,400만 주, 2,500만 주가 터졌는데 2,500만 주면 거래되면 1,600억인데 이 당시 기준에. 그러면 80% 그럼 얼마예요? 2천만 주죠. 현재가가 얼마예요? 7,100억이에요. 그럼 2천만 주 터지면 얼마? 1,500억 이상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거래량 80% 잡아서 2천만 주
플러스 양봉이면 된다. 언제? 화요일 26일 날. 그거를 야간 교육할 때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방송에서. 못했잖아.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겠어? 방송에서 윤정두가 가장 자신 종목을 갖고 나갔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돈 내고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종목은 뭐 이렇게 좀 화려한 거 갖고 나왔다가 들어가 보면 어디 쓰레기 종목을 줘. 거래대금도 없고. 그러면 이걸 왜 사요? 그럼 황금 대바닥 주라고 사라고 그러고. 시가총액은 무슨 1,000억짜리 갖고 나와서 정신 나간 것들이 지 돈이나 까먹으면 되지. 왜 여러분들 돈까지 다 까먹게 하냐고. 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상한가 가서 그 다음날 그럼 들여다볼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했을 때 원통형 배터리 세 번째로 개발했어요. 나 그걸 믿어줘야 되나? 믿어주거나 말거나 거래량 터지면은 시장 관심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건데 그럼 그때 매매하면 되잖아요. 그럼 매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천만 주에 10%, 20%, 30%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그랬더니 9시 2분 개장 초에 벌써 이미 5%인데 거래량이 벌써 200만 주가 아니라서 280만 주가 터져 있어. 그리고 저점 딱 찍고 나서 꼬리 달고 막 돌리고 있어. 땡큐 합니다. 바로 상한가야. 에?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고 나서 8월달로 넘어오죠. 7월 25, 26 월화 상한가 2번. 그 다음에 수목금 뭐 이렇게 할 때 거래량이 뚝 떨어졌겠지. 차익 실현 나왔겠지. 음목 떨어졌겠지. 안 봐 우리는 그러면. 그러고 나서 8월 1일, 8월 4일 변동성 나올 때. 압박님의 수익 났잖아요. 7월 25일 날 예쁜공대님 수익 났고 내일 당장 강연에 오니까 강연에 오면 물어보세요. 예쁜공대님 그때 7월 25일 날 상한가 수익 난 거 맞아요? 물어보면 되지. 압박님 이거 진짜 계좌예요? 물어보면 되지. 누가 할 일 없어갖고 VVIP 방에 있는 분들이 계좌를 뭐 만들어서 올릴까? 자기 거를?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 수익률을 다 달달달달 외우죠. 응? 피조 선생님 카톡방 올리신 거 올려놔드렸잖아. 안타까워서 그래. 9월 7일 날 이렇게 올리셨으면 지금 계좌가 농담이 아니라 계좌가 최소 15%, 20% 수익 나 있어야 돼. 20억 계좌였으면 3억, 4억 수익 나 있어야 돼. 근데 과금하기가 싫은 거야. 그냥 뭐 윤정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지 뭐. 응? 우리 직원분들 저한테 혼나요 맨날. 피조님 때문에. 왜? 야 이분 왜 VVIP로 못 모셔와? 안타까워서 그래. 수익 낼 수 있는 이 좋은 장인데 이렇게 좋은 장에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이 자산으로 무슨 원숭이 두 창을 들어가고 계죠. 그런 종목을 추천하는 애들이 손가락질을 하셔야 되는데 원숭이 두 창 들어갔는데 이거 좀 수익 났다가 이게 손실 났다가 그걸 왜 하고 계시냐. 이 도박장이에요 여기가? 원숭이 두 창 아니어도 금양만 가지고도 상한가를 잡아내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주식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식을 알면은 약을 올려드리죠. 아니 왜 그러고 계십니까? 남들은 다 이장에서 계좌 수익이 10% 20% 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래? 이거 문자 받으셨잖아요. 채팅방에 올라오신 거 보셨잖아요. 방송 보셨잖아요. 우리가 종목이 달러 뭘 달러? 응? 그래서 9월 6일 7일 1,500만 주 7일날 1,5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변동성의 확장. 1,500만 주까지는 안 터졌지만은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8일날은 26% 올라가죠. 그리고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결론적으로 이러한 급격한 조정, 26% 올라가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을 거야 아마. 플러스로 끝났나? 하여간에 전량 차익 실현. 이런 기준점들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응? 그러고 나서 이게 9월 8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10월 10일입니다. 콩고에서 리튬 생산. 그걸 갖고 나갔죠. 시간의 상한가인데요. 야, 그게 보도자료입니다. 공시도 아니고 보도자료예요. 어찌됐건 뭐 MOU 체결했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MOU를 체결시키네요. 오케이. 거래대금이 미래나노텍과 더불어서 1위, 2위, 시간에서 1위, 2위이기 때문에 13일 목요일날 1,500만 주의 기준거래량으로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6% 올라갔다고. 음. 죄송합니다. 13일 상한가 같다고요. 14% 너무 높지 않나요? 시가총액 1조짜리 15%까지 채울 수 있다고 그랬죠. 왜? 거래대금이 치상위로 올라오면. 갭상승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일단은 터져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거 다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1분봉이에요, 1분봉. 개장 초에 갭상승에 차마 못 따라붙었다면 눌림목 나오고 줄거드렸잖아요. 가격 반발력 2%씩 나오면 거래량 상관없이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빨간색 동그라미. 응? 그러나서 상한가야. 어? 그러나서 상한가라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굉장히 높은 자리 같잖아요. 이거 높은 자리 아니야? 그게 아니라 높은 자리가 아니라 상한가 같다고. 동그라미 쳐든 위치 똑같아. 그렇게 하고 13일 날에 갭상승의 상한가기 때문에 따라붙기가 그랬다. 19% 갭상승에 저가가 12%인데 그럼 12%에서 돌릴 때 15%에 사면 되는데 에이 그건 아니지 않냐.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그러면 13일 이후에 17일 날 18,000원. 13일 상한가가 얼마였는데요? 18,700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쭉 뻗어 올라갔어요. 17%인가 올라가고 꼬리 달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인정. 그 다음번에는요. 다시 밀려 내려와서 주가 형성돼 있을 때 18,000원. 18,000원. 편입. 또 그 다음에 18,900원 편입 21일 날. 26일 날 19,150원. 그리고 28일 날 19,700원, 750원 매수.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더 일찍 사죠. 거래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터진 거래입니다.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네요. 편입 기준 잡습니다. 자, 19,700원에 샀죠. 2, 3% 등락 범위에 추가 편입한다고 그랬으니까 22,300원 추가 편입합니다. 편입.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거 얼마? 1조 이상짜리는 최대 얼마? 15%까지 따라붙는다. 거래대금 3위였어. 3위. 계속 5위 안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치고 올라가니까 3위까지 올라온 거죠. 계속 거래가 막 터져. 1차 VI 왔어. 2차 VI 싸. 시가 이후에 마이너스 0.78까지 내려왔던 종목이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더 값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상한가에서는 차익 실현합니다. 그죠? 차익 실현 절반 이상 하시고 마이너스 2%면 전량. 근데 마이너스 2% 밀렸어. 전량 차익 실현 끝. 시간에서 돌렸어. 상관없어. 월요일날 보면 돼요. 월요일날 미국장 지금 기술주가 2.22% 폭등했으니까 금량도 폭등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일단 선반영돼 있는 측면에 있어서 밀리면 어떻게 하죠? 그럼 차익 실현하면 되죠. 그럼 내일 뭐 어떻게 해요? 내일 어떻게 해요? 내일 강연에 오시면 되죠. 내일은 장 안 열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지? 월요일날은 월요일날 개장 전에 가입하셔서 수익 내시라고. 지금이라도 문자 보내놓으시고 지금이라도 전화하셔서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급한데 여러분들이 절실한데. 예? 결론적으로 이런 전략들을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수익으로 만드십시오. 응? 전부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다 강연회장 오신다고. 대구에서부터 지방에서부터 올라오시면 같이 식사하시면서 물어보세요. 야, 이 수익을 어떻게 내신 거요? 야, 나도 하루에 20% 수익 한번 내보자. 상한가 한번 잡아보자. 10월 달에만 상한가 16번 잡았다고. 그중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금양. 신라제는 솔직히 여러분들 선배분들 개별적으로 좀 일부 잡으신 거. 응? 휴마시스 얼마나 줬어요? 14, 18일 상한가. 문자 다시 보세요. 14,600원. 그리고 26,000원 차익 실현. 17,750원. 19,000원 수준에서 차익 실현. 16,500원. 18,500원의 차익 실현 평균. 또 18,000원, 18,900원, 19,900원. 19,300원, 18,900원, 19,200원, 2만원, 19,000원. 전부 계속 이렇게 살 때 양치기 소년이다. 윤정두가 올라간다 산다. 양치기 소년이다. 10월 28일 목표주가 22,000원이었잖아요. 22,000원 돌파 이후에 목표주가 상향. 그 다음 또 상향했어요.
다만 미끄러져 내려오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월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요. 27,000원 나옵니다. 일단. 응? 월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돌파갭 급증갭. 우리나라 어느 도소에도 급증갭이 발생되면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어느 도소에도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방법이 나온 책은 단 한 권도 없어요. 왜? 이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의 자격증 시험 보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도서인데, 그 연구위원분들이 다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기술적 분석 이런 걸 하려고 뭐 그게 아니야. 원전을 갖다가 그냥 번역만 어느 정도 해놓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훔쳐다가 지꺼 있는 거짓말하는 것들이 갭은요 이따구로 해고 이게 끝이야. 도서가 내용 똑같이 남의 거 훔쳐다가, 이건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윤정두 건 이거란 얘기예요. 돌파 갭이 발생됐을 때, 급증 갭이 발생됐을 때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 저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저 내용, 저 교육도 보통 최소 한두 시간 이상입니다. 저거 알면은 우리나라에 1% 안에 들어오는 매매 선수가 되는 거예요. 각 케이블 TV 전문가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냥 주봉 차트예요. 저거를 10월 13일 상한가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 보여드렸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보여드리나? 캔들 4대천원 캔들입니다. 초록 색깔은 중립이고요. 빨간 색깔은 매수고요. 파란 색깔은 매도겠죠. 지금 10월 13일 상한가 형성되면서 상승장 확인형이 형성됐습니다.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기에는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금양이나 성일하이텍이나 성일하이텍이 시가총액이 더 컸는데 그게 거래대금 둔화된 순간 죽어버렸잖아요. 물론 여기서 거래대금 터지고 다시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거래대금 터질 때 들어가면 돼. 그죠? 거래대금 터질 때 들어가면 돼. 근데 미리 들어가서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들어가니까 초대박 났다 이거 하지 마시고, 다른 여타 종목군들처럼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프리미엄이 높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거에 결정타는 거래대금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쳐다본다. 그 금양을 그나마 세비캠,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 다 잘라냈어도 금양을 보는 거는 펀더멘탈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수급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수반돼 있었기 때문에, O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장악형을 띄는 다음에 주춤거렸지만 이슈를 만들어내는 쪽이기 때문에 이거 툭 건들면 되는데 툭툭툭 그러더니 결국은 거래를 터뜨렸죠. 주봉상의 거래가 밋밋했다. 거래 대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의 기준으로도 보셔도 됩니다. 4대 천왕 하나만 제대로 아셨어도 마찬가지 일봉의 기준에서 상승익대 확인형 엄마 땡큐하지. 이 결론은 상승익대 확인형 뜨고 바로 그냥 상한가야. 일봉 보세요. 상승익대 확인형 뜨고 바로 상한가야. 주봉에서는 장악형 뜨고 폭등이고. 왜 공부를 안 해요? 힘드셔서 안 할 수 있지. 그러면 윤정두한테 세경 주고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해봐라고 하면 되잖아요. 응? 누구는 스프링 노트에 저렇게 잘라가면서 공부해서 수익 내는데 여러분들은 편하게 내시려면 어떻게 돼? 농담이 아니라 편하게 이런 금양의 수익률 하반기에만 4번의 상한가 이런 수익률을 원하시면 공부는 하기 싫고 윤정두랑 함께 움직이셔야죠. 너무 비싸요. 비싸긴. 예? 수익이 중요한 거지. 맨날 전화 통화하면 맨날 그 얘기해. 아유 뭐 비싼 게 뭐게 문제예요. 수익만 나면 되지 이러셔. 근데 이제 갈등하실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러지 마세요.